자,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일본이 급했어요. 성렬이 쫓겨날까봐. 큰일 났어. 네. 네, 일본 정부가 어제 외교 청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을 국제사회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파트너라며 협력해야 할 중요한 국가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7년째 지금 계속 외교청서. 자, 3월에는 교과서 논란 나오고요. 4월에는 항상 매년 외교청서. 그 외교청서에 계속해서 독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중요한 이웃 파트너 국가라고 해놓고는 파트너라면서. 그러니까 말만 파트너지 다 뺏어버리겠다 땅을 이거예요. 주는 파트너야, 아주. 어? 땅을 주는 파트너야. 그러니까 그건 거지. 에휴. 내 꼬봉이야. 아니, 독도 면적만큼 땅을 달라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난지도 땅이라도 떼서 줄 마음이 있어요. 그 그 맘대로요. 아니, 그걸로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근데 얘네들은 독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독도 주변 200캐리의 영유권을 원하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 진짜 난 노인들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사람도 안 살고, 그 쓸모없는 섬 그거, 그냥 시끄러우면 줘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식하기가 아주 그냥. 독도는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요충지가 되는 지역인 거예요. 당연합니다. 독도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의 영유권이 이 동아시아 바다와 미치는 영유권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군사적인 가치로 보더라도 거기가 굉장히 뭐랄까, 상대방한테는 위협적이면서 우리한테는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울릉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 거고요. 그것도 좀 지지부진해요, 윤석열 때문에. 그 독도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저반 설비나 군사 설비를 못하게 만드는 이유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도가 가지는 자원적인 가치나 토지적인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외교적인 가치를 생각해 놓고 보면 독도 하나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아마 우리나라 전체 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도 안 사는 땅 주고 말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오직하면 있어요? 박정희는 그거 자꾸 시끄러우니까 그거 폭격해갖고 없애버리자. 라는 개소리까지도 했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항의했다고 하지만 외교부 대변인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외교부 정식으로 항의하고 국제 문제 삼고 관련해가지고 대사도 초치하고 불매운동 벌이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대변인이 했어. 지금 유니클로가 다시 영업을 재개해서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 맥주의 수입 증가 125%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일본산 자동차들이 매일같이 광고를 때리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외환 위기, 그 외화 부족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돈을 빌려와서 채권을 발행한 게 사무라이 채권. 일본에서 5조 원을 빌려왔어요. 미친 짓이야. 우리가 1,200원 할 때 돈을 빌려다가 지금 우리 엔화가, 이제 우리 달러당 가치가 얼마예요? 1,400원 된 거예요. 일본 놈들은요, 작년에 우리한테 5조 빌려줬잖아요? 진해 금리가 0.2%일 때 우리한테 1.2%로 5조를 빌려줬는데 그게 환차익으로 20% 가까이 지금 돈을 더 벌었어요. 미친 거야, 대한민국은 지금. 나 그거 최근에 결산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지금 작년에 일본 엔화 채권으로 5조 원 돈 땡긴 거. 그거 어디다 쓴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일본은 지금 1월에는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설해가지고 독도 자기 땅이라 했지. 2월에는 다케시마의 날 해가지고 뭐 했고, 3월에는 그 교과서 검정 통과했지. 이번에 외교청서까지 매달 독도 문건을 외무상부터 하고 있다니까? 교과서까지. 근데 우리는 외교부 대변인이 꼴랑 나와가지고 뭘 해? 이게 장관이라도 나서야 될 거 아니야. 일본에서 외무상이 이게 했으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증거를 남겨갖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쪽에서는 반응이 없다. 이거 제대로 판정해달라. 물론 판정을 해준다고 해서 지킬 의무는 없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만약 이걸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재판 결과에도 큰 판정의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하고 엮이냐면 7광구 관련된 개발권하고 엮인단 말이에요. 어?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사실상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7년째 막 홍보를 하면서 그 증거를 국제사회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련된 홍보 예산마저도 돈이 없다고 줄여버렸어요. 이 같은 것들이. 응? 자, 이 와중에 난 불안해 죽겠어. 윤희 누구만 만나면 불안해 죽겠어. 유엔 미국 대사를 만난다는데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조기 종식을 같이 노력을 한대요. 만났습니다. 네, 윤석열이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양측은 이렇게 만나서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 노력을 우리가 하냐고. 왜 이스라엘, 이란에 왜 우리가 나가? 안 돼요. 지금 아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노력이 저기 사이좋게 지내요. 둘이 이렇게 저기 둘이 손잡아 사랑한다고 해? 안아? 이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돈을 퍼준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돈을 퍼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인근 중동 국가들까지 다 이란 측에 경제적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서 멈추라고. 그래서 이란이 약속 대련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국도 끼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란산 원유에 대한 또 그 수입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금전적인 지원 또는 무상 지원 타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지금 나라 국간에 비해서 국민복지가 개판이 되고 재정 위기에 지금 돈이 다 날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보러 이스라엘 이란 싸우는데 지금 얘네들 안 싸우게 보상비 줘야 되니까 돈 내서 그 돈 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강요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면 좋겠어. 만나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만났대요. 이러면 얼마를 퍼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는 돈 받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 지금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다이렉트로 왔잖아요. 자, 그 이란이 이스라엘 폭격한 것 때문에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대사가 막 주고받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우리가 터맞으니까 우리 다시 때릴 거야 하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너네 때리면 우리 지원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지금은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는 수준의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다 요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해준 거는 뭐냐면 이란이 엄청나게 뭔가를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모든 논의를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거예요. 유엔에서 저기 이란 미국 못 믿겠다면 우리가 중간에 보증을 설 테니까 너네 일단 참아. 그래서 지금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유엔 본부에 있어야지 한국을 왜 날아오냐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가든가 이란을 가야지. 근데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는 100% 돈을 받으러 돈이 왔다. 받으러 온 거고 뜯으러 왔다. 그리고 주겠다고 지금 만난 거예요. 사실은 안 줄 거면 안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알았지. 저기 안 오게 오지 마. 나 그때 바빠. 그런 나 식으로 술 먹어야 돼. 라고 했어야 돼. 피했어야 되는데 들어왔고 만났다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겉으로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는 게 안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이 기사가 나지도 않아, 잘.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사실 이란이 미국이 다시 경제 제재하기 전에 콘덴세이트라고 해서 경질유, 이란산 경질유는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거 많이 수입해가지고 그거 다시 정유해가지고 많이 팔아먹었죠? 많이 팔았죠. 네. 근데
트럼프 때 경제 제재 다시 복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란산을 못 사게 되고 그리고 그 미국산을 샀어요. 미국산 굉장히 질 떨어지는 거, 겁나 질 떨어지는 거 우리가 강제로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미국산 경질유를 가져와서 그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 컨베이어 벨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란 경제 제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있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더 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밑에서 그냥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기름을 사준다고 하면 또 우리 정유업체가 시설 설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간단히 줄 수 있는 거 그냥 얼마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제 지원. 한 10억 불 주면 돼? 한 1조 4천억이면 되나? 요 정도만 끊어서 싸게 맥히는 걸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국고가 텅텅 비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빼서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우크라이나 이미 줬잖아. 예. 얼마를 지금, 근데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퍼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무슨 약속을 한지 모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이란 측에서 저기 우리 이거 받기로 했어 라고 청구서 내밀면 그때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청구서 내밀어가지고 우리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대통령 특사 보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이란한테 얼마를 주기로 우리가 지금 약속을 했는지 모르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최악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평화유지군으로 우리 군대 파병하는 것까지 옵션에 있을까봐 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아, 설마 파병까지. 그러니까 그게 뭘 이 약속했는지 새끼가 왔다 모른다니까. 간 다음에 2, 3일 지나야 발표가 나겠지만 거기에 혹시 비전투 병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가면서 결과적으로 파병까지도 약속을 한 거면 이거 정말 어디까지 정말 이거를 바로잡아야 될지 끝이 없습니다. 빨리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육박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한 환율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 상황 때문에 예전 같으면 언론들이 미쳐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뭐 1,100원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 망한다 막 이 난리를 치고 있을 건데 야 조선일보가 나서가지고 환율이 높아서 너무 좋다. 환율이 높아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생겼다. 환율이 높으니까 외국에서 자본이 막 들어오고 주가가 오른다. 이런 개수작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경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IMF는 겪지도 않았는데 진짜 우리나라 각종 그 자산들, 부동산 자산을 비롯한 핵심 알짜 자산들하고 우리 대기업들이 전부 다 외국 자본에 팔려 나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점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환율 상승이 어느 선에서 멈출 거냐는 얘기죠. 이미 1,400원 수준이 되게 되면 일단 뭐 수출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됩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각종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공업용 소부장 재료 등등 경공업 재료 등등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막 배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들, 자동차 잘 팔리니까 좋잖아. 삼성전자 돈 버니까 좋잖아.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 돈이 국민들한테 돌아오냐 이 말이죠. 안 돌아오고 있는 게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보유고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가가 오르는다고 하는 거는 대기업들 위주로 해외 자본들이 옛날 같으면 1달러 갖고 들어와서 1,000원짜리 주식 하나밖에 못 사는데 지금 1,400원어치를 살 수 있으니까 그 환차익 때문에 우리 주식들에 대한 단기성 투자를 위해서 그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그냥 멀쩡하게 우리 외국인 주식 지분들을 공짜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이 투자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장기적인 기업으로 위지되는 장기 투자로 오는 게 아니라 단기성으로 이자 받아 먹거나 환율로 뜯어 먹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단타를 헤쳐먹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돈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안 되는 돈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언제 외환위기 닥칠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요. 사실은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돈들이 없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4천조 원 가까운, 4천억 달러, 400조 원 가까운 외환 보유고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400조 원 가운데 90%가 채권이에요. 외국환이나 외국의 기업들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게 4천억 달러가 있는 거고요. 실제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은 실제 10% 전후밖에 없습니다. 400억 달러밖에 현금이 없어요. 그럼 그 밑으로 지금 돈이 더 빠지게 되면 그 현금 남아있는 거를 팔아서 쓰질 못하게 되면 미국 채권을 내다 팔아야 돼요. 근데 채권이 개값이잖아, 지금. 더군다나 환율이 개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한 채권들을 국제시장에 내다 팔면 환율 때문에 생기는 환차손이 수백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니까? 그럼 적자 내면 어떻게 해? 뭐라도 필요한 돈을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경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환율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진짜로 복구할 수 없는 IMF가 올 수 있다라는 위기의 사인들을 현재 한국 경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